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 할머니가 최근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과연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이번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 줄파산을 대마불사로 막는 게 가능할까를 유심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마불사로 줄파산을 막게 된다면 옐런이 살아남은 소수의 대형은행들에게 금융의 카스트 제도, 즉 계급을 만들어서 비금융, 크립토 등을 바이샤 계급에 묶어두고 은행을 크샤트리아 계급에 위치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로 약속해 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전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런 정책적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에 대한 큰 예비 악재를 DCG는 미리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DCG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활용한 시기가 남들보다 좀 빨랐을 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결정적인 근거는 빚을 갚기 위한 액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비트코인 숏에만 베팅을 한 상황. 이건 마치 곧 큰 악재가 터질 테니 조금만 더 존버하면 된다고, 굳이 계열사 안 팔아도 되니까 닥달하지마 이놈들아 로 보여지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은 SEC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과시켜달라고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비트코인 선물 ETF도 같이 없어질 테니 비트코인에 있어서 예정된 호재라고 이야기하던 애들이에요. DCG는 3개의 대출 중 하나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숏에 베팅을 했는데 그 빚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미친듯이 커져버린 상황. 즉 DCG는 어차피 영혼이라도 팔아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안티크립토 쪽에 영혼을 팔아서 재기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대출을 이용해 숏 포지션에 베팅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영상들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트리거는 바로 은행 파산입니다. 이번에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 개혁에 대해서 운을 뗐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돈을 찍어 내더라도 최대 25만 달러 보장은 투자사나 회사들을 보호하기에 너무 미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은행 사태를 통해서 보험금도 높이고 제도 수정을 해서 누군가의 돈을 좀 보호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계좌에 대해서 25만 달러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VIP들에게 2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장해줄 수 있는 타겟 커버리지 적용 플랜을 설정해 두었는데,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고액 입금자들의 보호 범위를 늘리기 때문에 파산 리스크에 대한 뱅크런 유발을 자제시킬 수 있겠죠. 물론 아주 미약한 기대 효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보험 기금에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이건 수단이겠죠. 오히려 보호 금액 설정에 대한 투명성은 줄어들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돈을 보존해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사업자 통장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겟 커버리지, 그들은 더 이상 일반인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건 개인이나 일반인이 아닌 회사, VC, 투자사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인 셈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 파산과 FDIC의 정책 제안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난리통 속에 은근슬쩍 무언가를 끼워 넣는 느낌인 거죠. 그 과정에서 옐런은 지방은행, 평소 크립토에 친화적인 은행, 자기 말 안 듣던 은행들을 싹 정리를 해서 통폐합시킬 생각이고, FDIC는 이 난리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보험기금의 증액이 필요하고, 살아남은 은행들은 남은 금융시장 파이를 독점할 수 있고, 새롭게 생겨나는 크립토와 같은 비은행권 녀석들을 살아남은 금융회사들이 나눠서 발 아래 두고 굴리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옐런이 빠릿빠릿하게 부채 한도 빨리 높이지 못할까라며 다시 한번 압박을 넣었는데, 이렇게 각자가 전부 다른 생각에 각자 다른 주머니 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들 하시니 액션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옐런이 최근 이렇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명예로운 케빈 맥카시 미국 하원 의원께. 이 서한은 평범한 우려 섞인 협조 공문이 아니라 재미있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부채 한도 안 늘리면 위험하다고 백날 말해봐야 니들 안 움직이더라. SLGS라고 2021년 3월부터 발행했던 지방정부들이
재정 관리하는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방정부용 국채. 참고로 이 SGLS는 지방정부에서 돈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익은 확실하고 보증도 나라에서 해주는 데다가 이자도 비과세라 탄탄한 수요층이 있는데 이 SLGS를 올스톱 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사실 엄청난 협박이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제대로 된 예측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야, 통과 타이밍 지렸다. 이 정도 타이밍이면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해서 빠꾸했다가 국가부도 터지더라도 최고의 타이밍이다. 국가부도 나면 바이든 100% 잘못이다 라고 계산한 타이밍. 그런데 바이든도 생각이 있죠. 의외놈들아, 내 정보가 더 정확하지. 한번 빠꾸시키자고 계산한 타이밍이 분명 있을 텐데 이 상황에 옐런은 은행 통폐합하고 FDIC 예산 늘리기 전에 예상치 못하게 은행들이 파산하면 안 되는데 어쩌지? 그리고 지방은행은 이런 반응이죠. 저 지금 이대로 죽을 것 같은데 혹시 남는 건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저 너무 많은 은행이 망해서 지금 잔고가 없는데 어쩌죠?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들 각자의 싱크탱크를 돌리고 대외비 정보에 접근해서 정부의 자금이 바닥나는 타이밍을 계산해 봤겠지만 현실은 재무부조차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정확한 자금 바닥 날짜를 계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고 밀어붙였다가 발생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면 미국 버전 레고랜드 사태가 등장한다라는 점이죠. 결국 이런 상황이니 크립토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 불확정성이라도 해소되던가 해야 하는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인 크립토에게 해코지할 생각도 해야 하니 깨알같이 미국의 금융 재편 과정에 은근슬쩍 끼워 넣은 크립토에 대한 달라진 정부의 규제. 이렇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상황에 대한 감을 잡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최소한 은행 파산 이슈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지만 손절의 타이밍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비트코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떤 의미의 반등인지 이유를 매칭하기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